안녕하세요. 2020년 6월 영종도 브리핑 김광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코로나19가 예상외로 계속 길게 늘어지죠. 네.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다시 생활로 회복이 되는 줄 알았더니 뭐 부평구청 문 닫고 뭐 이 정도니까 상당히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뭐 사회적 거리두기도 있지만은 또 소독약도 또 뿌리고 체온도 또 재고. 네. 저희가 뭐 보여주기보다는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뭐 코로나19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이지만 또 저희는 또 할 일을 해야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영종도 소식 전해줄 정기자 브리핑. 네. 영종국제도시 시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녹색연합 이외에 그 흰발롱개 관련해 가지고 그 영종대교 진입하다 보면 미단시티 반대쪽 대각선 반대쪽에 이제 그 준솔토를 모아서 땅을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그런데 그쪽으로 더 내려가 보면은 흰발롱개가 그 자연스럽게 그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주민들도 발견하고 환경단체도 발견을 했는데 거기를 이제 보존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거기가 어떻게 보면 금싸라기 땅이 될 수 있는 곳인데 환경단체에서 요구하는 그 흰발롱개가 나오는 어떤 최소 면적만 보호하는 것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매립지 준솔토 투기장 전체에 대한 그림을 새롭게 그려야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인지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되고 거기서 실질적인 뭐 헤게모니는 인천항만공사 해양수산부 쪽에서 갖고 있는데 인천시가 어떤 입장을 또 중구청에서 주민들이 또 어떤 입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면적이 넓어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할 것인데 녹색연합에서 요구하는 흰발롱개가 나오는 그것 자체를 묻어버릴 수는 없다. 적어도 어느 정도는 분명히 그 생존할 수 있는 형태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가면 지금 이제 제3연육교 청라국제도시에서 영종국제도시를 잇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슈가 되고 있는 제3연육교인데 이번에 거기를 고속도로로 하지 않고 일반 도로화 하겠다. 자전거를 타고 영종도를 한 바퀴 돌아서 낙동강까지 가게 하겠다. 이런 개념인데 영종도 지금 도로들이 굉장히 많이 끊겨서 이번에 자전거를 타고 가보니까 북측방조제로 나가는데도 굉장히 위험하고 저쪽에 예전에는 공항 그 업무 단지에서 공항 신도시로 오는 길이 도로망이 있었는데 그게 끊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하면 고속도로 구간을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영종도 한 바퀴를 도는 자전거 도로와 제3연육교를 통해서 아라뱃길 쪽을 건너가지고 낙동강까지 가는 이 전체 그림이 제대로만 그려진다면 영종도가 이제 정말 자전거 천국이 되는 그러니까 고속도로일 것이 지금 일반 도로로 확정된다는 거죠? 이번에? 그렇죠. 고속도로에는 자전거 도로를 못 세우잖아요. 네. 이미 그렇게 됐는 줄 알았더니 이제 되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런 변경을 통해서 수백억을 이렇게 절감 할 수 있다.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고속도로 형태인 유료 도로였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주민들한테도 네. 최소 비용은 받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제 완전 무료 도로라는 개념인가요? 걷는 도보로도 있고. 그렇죠. 도보로 되게 좋을 것 그게 지금 시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또 어떻게 반응할지 그걸 지켜봐야 되는데 확정이 안 된 거예요? 큰 흐름은 이미 이제 시 정부에서는 일반 도로화한다. 자전거 도로를 넣는다. 그런 개념이 잡혀 있고 경제청에서도 영종도를 이렇게 자전거로 볼 수 있도록 해주도를 만들고 전국도를 일주할 수 있는 형태로 흐름이 맞죠. 그죠? 만들겠다라고 하는 자전거 도로 만들고 있는데. 네. 그래서 고속도로보다는 훨씬 좀 아기자기하고 친근한 그런 3년 육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쪽에 거기 그 고속도로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은 자전거로 들어가는 사람이야 없겠지만은 실제로 오토바이로는 여기 신도시에서 그냥 올라가서 따라가다 보면 가져요? 고속도로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요. 아까 자기 의지 말씀하신 게, 없이 어. 고속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구조로 잘 돼 모르고 있거든요. 모르고 네, 네. 전혀 모르고 올라가는 게 사실은 맞아요. 위험하네요. 네, 그래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네. 동네에도 고등학생들이 자전거 끌고 나가서 그리고 돌고 다니는데 좀 잘 정비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좀 끊기지 않고 한 번도 안 위험하지 위험했으면 않게 좀 이렇게 돼야 맞아요. 되는데 현재는 좀 위험한 곳들이 좀 있습니다. 좋네요. 기대가 됩니다. 신발 롱개는 뭐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러게. 뭐 자연을 더 이상 훼손하면 안 된다 이게 많이 했었는데 맞아요. 가급적이면 그뭐 우리만 사는 거 아니니까 좀 안 건드리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뭐 근데 그러니까요. 그것도 신발농기 지역이 거기만 이렇게 동그랗게 섬화시켜서 보호한다고 네, 보호가 그것도 좀- 되겠냐. 그것도 좀 못 쓰니까. 생태계라는 게 바다, 하늘, 땅 같이 그 외에 있는 여러 뭐 새들이 와서 흰발농개를 잡아먹더라도 새가 잡아먹기 때문에 흰발농개가 우리가 새끼도 쳐야 되고 살아야겠다는 의지도 생기는 거거든요. 생태계 자체는 좀 보호하는 쪽으로 가되 네. 그런다고 해서 이미 매립이 되어 끝난 네. 그걸 또 쓰지 않은 것도 또 국가적 낭비가 될 수 있기 매립하는 때문에 과정에서 발견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오도가도 못하고 네. 근데 꼭 그 매립지에 상업지구가 들어오면 오폐수가 흘러나가니까 그렇죠. 또는 완전히 이제 문제예요. 네. 차폐를 해서 흘러가지 않도록 완벽하게 오폐수를 이제 관리를 그렇게 해야 돼요. 감수성이 있이 해야 될 텐데 의문이에요. 특이한 선물이니까 잘 맞아요. 살려서 자연이 좀 후손들도 볼 수 있게 해주면 좋죠. 공항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갯벌 경치가 너무 네. 예쁘잖아요. 근데 그게 다 그러니까 뭐 매립- 바다 도시인데 바다가 안 보인다 그러는데 우리는 영종도 사는 사람들은 공항철도 타고 강화도 쪽도 보고 인천대교 타고 저쪽 실미도 쪽도 보고 그게 굉장한 만족감을 주잖아요. 제3연육교가 도보로 몇 킬로예요? 아까 그게 네. 4km 얼마요? 네. 걸어가면 한 괜찮네. 걸어가면서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네. 와, 좋다. 좋을 것 같아요. 아마 포토존도 좀 생기고 그럴 것 같은데. 아 나머지 두 대교에 없는 게 네. 생기는 거네요. 너무 좋다. 근데 착공 시기가 12월이 아니고 또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많이 2025년까지는 좀 끝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찬규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다음 소식은 김혜경 씨의 영종도 생활문화정보 소식을 빨리 알려드려야겠어서 앞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부탁드립니다. 조금 기다리셨죠? 제가 나왔습니다. 2020년 6월 영종도 생활문화정보 전해드릴게요. 생활 속 거리두기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강화됐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잠깐 문을 열었던 하늘문화센터, 영종도서관, 하늘도서관 모두들 다시 긴급 운영 중단에 들어갔다는 소식 우선 알려드릴게요. 박석공원, 은골공원 이런 공원조차도 진출입이 금지된다고 하고요. 뭐 시스아이드 파크는 같은 경우에는 놀이터의 그늘막과 돗자리까지 모두 금지가 된다고 해요. 그다음에 시스아이드 파크 캠핑장도 전체 차단이 됐다고 합니다. 헛걸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영종 복합청사의 게이트볼장이랑 테니스장도 노인분들도 많이 활용하셨나 봐요. 거기도 모두 금지가 됐다고 해요. 들어오시면 안 되고 개관 2주년 기념 특별전 영종 용유 교육사를 심기일전에서 하고 있는 우리 영종 역사관도 문을 열었다가 다시 급 닫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소식 이제 전해드리면서 헛걸음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일단 모두에 알려드렸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신포 청년몰 눈꽃마을에 빈점포를 이용하는 팝업 스토어 운영자를 모집한다고 해요. 저도 여긴 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차이나타운 주변에 그 개항장 누리길 상가가 쭉 있는데 빈점포가 좀 많은가 보죠. 인천시 중구축이 그거를 활용을 해서 누구나 일정 기간 임대해서 임시 매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팝업 스토어 운영자를 모집한다고 해요. 청년들에게. 그러니까 하루에 2만 원만 내고 임시로 사용해 보는 거예요. 하루에 2만 원이면 비싼 거예요? 안 비싼 거예요? 싼 거죠. 굉장히 싼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6월부터 12월까지 그 빈점포를 활용해서 중구가 운영을 해주는 건데 매월 1일부터 7일까지 신청을 해서 접수를 하면 이제
중복 순서, 중복이 되는 경우만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복이 됐을 때는 더 젊은, 더 청년인 분에게 기회가 돌아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약간 낙후된 상가 또는 약간 침체된 거에 청년들의 활력을 좀 도모하기도 하고 청년들이 지금 약간 일자리나 자기가 뭔가 새로운 일을 도모해 볼 때 더 먼저 기회를 좀 드리려고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인천시 중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참고해 보시면 내가 지금 뭐 가볍게 손재주가 있는데 귀걸이 같은 거 만들어서 작은 점포들 서울이 아마 그런 걸 잘하고 있죠. 서울시 청년몰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작은 점포를 되게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 인천시 중구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전해드릴 소식은 조금 이게 지금 메인입니다. 2020년 SOS 복지안전벨트 사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 인천시 중구청 공지사항에 그 한참 들어가 있는데 제 눈길을 끌었던 건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 제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없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제도예요. 그래서 위기 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에 이게 이제 지원이 되는 SOS 복지안전벨트인데 위기 사유가 뭐냐면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또는 감옥 갇힌 경우 또는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또는 주소득자, 부소득자가 휴업, 폐업 같은 걸로 영리를 하나도 가질 수 없는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또는 주소득자, 부소득자의 실직 때문에 아예 소득이 없는 경우 또는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뭐 여러 가지 되게 다양하게 가까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폭력을 당했거나 성폭력을 당해서 따로 떨어져 나와 있을 때 개인에게도 가정이 아니어도 근데 사건 발생 1년 이내요. 그 1년 이내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게 공지사항에 올라온 이유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휴업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중위소득 85%에서 100% 이하로 완화됐어요. 소득 그 기준이.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진 재산도 1억 8,800만 원에서 2억 5,700만 원으로 다소 완화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이 복지안전벨트 사업이 해당이 되도록 하시는 이유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지원을 받냐면 생계 지원은 123만 원 최대 6회, 뭐 의료 지원은 300만 원 이내로 최대 2회,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주거 지원은 64만 3,200원 최대 12회, 월세 개념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좀 나와 있는데 이거를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려갖고 조금이라도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가져왔습니다.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 혹시 주변에 있으신 분들은 인천 중구 복지과 760-6964번으로 전화하시면 상담해드린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업 같은 게 많이 하시는 게 줄어갖고 내용이 줄어서 연구를 해본 게 새 코너를 하나 만들어 왔어요. 생각해 봅시다. 이름은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이게 이 아이들이 유치원도 못 가고 어린이집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간 지가 몇 달 길어지면서 사실은 엄마들이 이 휴대전화로부터 아이를 떼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네, 오늘은 아동과 청년, 청소년 빼고 영유아의 휴대폰 과의존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엄마인 사람들은 모두 알겠지만 휴대폰 탁 틀어주고 나면 잠깐 쉴 수 있지만 죄책감도 있어요. 이유 다 알죠? 아이들이 이제 발달 전 영역에 대해서 지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많이 보면요. 그렇죠. 감각 체험이나 경험을 통한 학습 기회를 약간 뺏는 것이기 때문에 발달 전 영역에 대해서 한참 신중하게 검토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휴대폰에 많이 노출된 아이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과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 때부터 이 휴대전화 사용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좀 엄마 아빠가 많이 힘들더라도 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이번에 생각해 봅시다 코너를 갖고 왔는데 전 연령층 중에서 어린아이로 갈수록 의존 비율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 전문가 말로는 만 2세 이전에는 극도로 적게 내 보호자와 영상통화만
만 2세 이전엔. 그다음에 만 3세하고 5세 사이에는 보호자와 함께 1시간 이내만 1시간 이내만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아이가 직접 그걸 1시간 사용하고 끌 수 있는 것까지가 교육 활동이에요. 조절 능력, 그 다음에 조절을 통한 자기 성취감까지. 제가 이 정보를 어디서 갖고 왔냐면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 쉼 센터라는 데서 갖고 왔는데 스마트 쉼 센터 이렇게 치시면 과의존을 진단해 볼 수 있어요. 한번 진단해 보시고 마음 다잡는 계기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생활문화 정보 전해드렸어요. 감사합니다. 네, 같이 그런데요, 얘기하려면 얘기를 쭉 얘기하네요. 듣다 보니까 진짜 말은 쉽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진짜 사실 3세부터 5세 사이에 사실 아이들의 막 웬만한 정신적 이런 거 다 그때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근데 저는 하나 궁금한 건 텔레비전은 괜찮아요? 텔레비전도 비슷할 것 같은데. 비슷하죠. 영상물 모든 영상물에 과도하게 노출이 되면 되게 엄마들이 바쁘니까 테레비 켜놓고 한다든지 그러면 그 완전히 장악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완전히 압도되어 버려요. 네. 애가 새로운 생각할 세계를. 저기 여지를 주지 않으니까 근데 나중에 그걸 회복시키려면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해요. 아 근데 심지어 공부도 그걸로 시키잖아요. 맞아. 영상으로. 그건 없. 그러니까 지금 더구나 지금 다 온라인 교육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가 돼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한 힘들어하더라고요. 학교 수업보다 훨씬 힘들고 학교 하러 갔다 왔는데 훨씬 재밌다고 선생님이 육성으로 하는 수업이 그럼요. 안타깝긴 해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건 영유아인데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설거지를 하려도 용변을 보려도 아이가 떨어지질 않으니까 많이 활용하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너무 집안에만 갇혀 있고 밖에 나갈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놀이, 함께 몸부딪히는 놀이 이쪽으로도 더 고민해 보시라고 갖고 왔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제 직업상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던 얘기 한번 해드리고 넘어가야겠네요. 엊그저께까지 우리 이제 사장님들, 사업자들, 자영업자들 또 프리랜서들 해서 종합소득세 결산들 다 하셨는데 고용안전지원금이라고 있어요. 네, 그 고용안전지원금이라고 네이버에 치면은 뭐 거기에서 필요한 서류 절차 거기에서 접수 방법까지 다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꼭 불편하더라도 지원 받으셔서 이게 지원 받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왜 공돈을 바라냐 이러는 사실 그런 말도 했었는데 그 돈이 나와서 회전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주 상상 이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 다 지원 받아서 그대로 또 작년도 수익 금액이 2억 원 이내 매출액이 그러니까 매출액이 2억 원 이내거나 종합 소득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이런 이제 사람들도 직원이 5인 이하인 이런 분들 뭐 단독 사장님도 상관없습니다. 네, 정 기자님, 김혜경 씨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영종도 브리핑하고 영종도 생활문화 정보를 묶어서 일부로 진행해드리고 2부에는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 그리고 소소한 우리 동네 이야기 카페 나들이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